기초생활수급자인데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1,2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면 혹시 수급 자격을 잃을까 봐 걱정되시죠? 그런데 의외로 대부분의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간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반환 일시금을 받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본인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정확히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죠. 이 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소득으로 분류되면 바로 생계급여에서 차감되지만 재산으로 분류되면 일정 금액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기본재산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이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금액으로 이 범위 내의 재산은 소득 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정도 재산은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2025년 기준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000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를 두는 이유는 지역마다 전세 가격이나 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김소담 씨가 1,200만 원의 반환 일시금을 받았다고 해보죠. 부산은 광역시이므로 기본 재산액이 7,700만 원입니다. 김소담 씨가 다른 재산이 없다면 1,200만 원은 7,7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므로 기본 재산액 범위 내에 포함되어 소득 환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급 자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본 재산액은 모든 재산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되거든요. 만약 이미 주택이나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좀 더 복잡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이소담 씨가 주거용 재산으로 아파트 6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반환 일시금 1,2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대구는 광역시이므로 기본 재산액이 7,7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계산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주거용 재산 6천만 원에서 기본 재산액 7,700만 원을 공제하려고 하는데 주거용 재산이 기본 재산액보다 적음으로 주거용 재산 전체가 공제됩니다. 그러면 기본 재산액에서 1,700만 원이 남게 되죠. 이 남은 1,700만 원이 금융재산인 반환 일시금 1,200만 원을 완전히 커버하므로 역시 소득 환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재산에는 추가 혜택이 더 있어요. 생활준비금으로 가구당 500만 원이 별도로 공제됩니다. 의료비나 관혼상제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을 고려한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는 더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 그럼 언제 문제가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문제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박소담 씨가 주거용 재산 1억 2천만 원과 일반 재산 3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반환 일시금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보죠. 서울의 기본 재산액은 9,9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주거용 재산 1억 2천만 원에서 기본 재산액 9,900만 원을 공제하면 2,1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일반 재산 3천만 원과 금융재산 2천만 원이 추가로 있으니 기본 재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기본 재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 환산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 환산율이 다른데요.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입니다. 금융재산의 환산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안심하실 부분이 있어요. 설령 기본 재산액을 초과하더라도 환산율이 월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기본 재산액을 1,000만 원 초과했다면 월 소득 환산액은 1,000만 원에 6.26%를 곱한 62만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6만 5,444원이에요. 따라서 기존 소득과 합쳐서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계속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바로 수급 자격을 잃는 게 아니라 초과하는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알아두실 좋은 제도가 장기금융저축공제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 같은 3년 이상 가입 상품에 저축하시면 연간 500만 원, 총 1,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반환 일시금을 받아서 장기저축 상품에 가입하시면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는 수급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실제로 제가 이런 상담을 해본 경험으로는 반환 일시금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기본재산액 범위 내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반환 일시금은 웬만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걱정만 하시다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더 안타깝더라고요. 다만 개인의 전체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하거든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 환산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전체 재산이 8,000만 원이고 부채가 500만 원, 기본재산액이 7,700만 원인 경우를 생각해보죠. 8,000만 원에서 7,700만 원과 500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 2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0원으로 처리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재산이 1억 원이고 부채가 500만 원, 기본 재산액이 7,700만 원이라면 1억 원에서 8,200만 원을 빼서 1,8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1,800만 원에 해당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곱한 금액이 월 소득 환산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일시금을 받기 전에 본인의 전체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부채는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복잡하시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계산해 드릴 거예요. 또한 반환 일시금을 받은 후에는 관할 복지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변동사항을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복지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때 신고 의무가 있거든요. 미리 신고하고 확인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일시금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장 필요한 의료비나 생활비로 사용하셔도 되고 앞서 말씀드린 장기금융저축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3년 이상 적금에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은 재산으로 분류되지만 기본재산액이라는 보호장치가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의 전체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복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